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 여당이 집값을 망치려고 작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만은 잡겠다고 서민들을 현혹시키더니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집값 거품 띄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부동산 흐름이 2007년과 수도권 대폭락장과 너무나 흡사하여 곧 붕괴될 것이라는 뉴스도 보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무려 8년간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 기나긴 여정이 이제 끝나는 걸까요? 오세훈과 정부 여당 부동산 완전히 망친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뛰는 게 망치는 거냐 떨어지는 게 망치는 거냐 보자고요. 자, 여기 지금 투기 세력이 후라이팬 가지고 아주 부글부글 아파트를 끓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영끌해 가지고 영끌 세력들 아파트 잡아서 해골 막 날아다니죠. 자, 지금 풍자한 모양인데 딱 지금 상태가 이 모양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제.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왜 망친 줄 아세요? 찔끔찔끔했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뛴 거예요. 뭘 하려면 좀 제대로 한 방에 때리던가.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제 찔끔찔끔하면 또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들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자, 풍선 효과 전국 집값을 띄웠습니다. 과연 투기 세력들이 풍선 효과로 띄웠을까요? 아니, 좀 한 번에 시원스럽게 때려야 하는데 여기 놔놓고 다른 데 조정지역, 여기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때 다 조정지역 지정. 누가 그랬어요? 정부 여당이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만뒀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조정지역 찔끔찔끔, 그러니까 전국이 다 뛰어버린 거예요. 군 단위까지 뛰었어요. 군 단위까지. 그래야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자, 이번에는 세금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한 번에 때리려면 세게 때리든지, 그리고 양도세보다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유세나 종부세를 세게 때려야죠. 특히 다주택자들, 갭투자자들. 그런데 찔끔찔끔 결국 전국이 다 폭등한 거예요. 지금 25번의 대책이 이래요. 풍선 효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볼까요? 대출 규제. 역시 찔끔찔끔. 자꾸 DTI, LTV, DSR 막 말만 바꿔가면서 전국 폭등한 원인이 돼요. 청약도 보십시오. 찔끔찔끔. 자, 이걸 네모칸을 왜 쳤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도 지금 사실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명무실해요. 집값 폭등하고 있어요. 왜? 조사도 제대로 안 해요. 딱 한 건 위반됐다고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다 오케이. 거주도 안 하는데도 오케이. 사유서 쓰면은. 제가 뉴스 보고 한 거예요. 자, 거래 안 하면, 거주 안 하면 잡아야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뭡니까? 자, 풍선 효과로 집값이 올라갔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참 모처럼 만에 참 하락장이 오시는데 이 오세훈 시장하고 정부 여당이 집값을 불질러 버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 여당과 야당인데 아무튼 둘이 합작해가지고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사 공급 대책으로 집값이 조금 그래도 내리막길이었잖아요. 하락까지는 아니어도 하향세. 금리 세금 부담감으로도 하향세. 거래량 거의 없고 매물은 쌓이고 있었죠. 자, 매수 심리 급락하고 있었죠. 100, 20, 30까지 올라갔던 게 거의 7, 80까지 떨어졌잖아요. 전국 집값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다 하향세로 돌아섰었는데 이러한 하락 요인이 이것 때문에 불질러 버린 거예요. 부동산 하락하는데 지금 불질러 가지고 다시 턴을 한 겁니다. 제가 말 바꾸기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진짜 우려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뿐이야. 강력한 대책, 하락장에 강력한 대책을 써야 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방송 나오기 전에도 올해는 뛴다고 했죠. 왜 뛴다고 한 줄 아세요? 집값 잡을 것 같지가 않아. 진짜로. 사람들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집값을 잡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집값을 잡을 것 같지가 않는데, 역시 그 예측이 안타깝지만 보세요. 자, 오세훈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게 일단 불씨가 된 거죠. 불씨. 이 사람들이 이러면 지금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부 아니에요, 정부. 그럼 이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지금 대출 완화, 세금 완화, 종부세 완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접시물에 코 박고 반성할 건데 오히려 지금 유주택자들을 화나게 해서 내가 이번에 졌구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30이 상당히 야당을 지지한 것은 무주택자들이 뿔나가지고 지금 야당을 지지한 건데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5번 하락 의지가 아예 없어요. 오세훈이 됐던 여기 뭐 정부 여당이 됐던 하락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대세 하락 2007년 그나마 유한이 되는 뉴스도 말씀드릴게요. 자, 대세 하락 2007년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즉 지금은 상당히 위험하고 먹어봤자 조금 먹고 이러면 왕창 잃는 어떤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는 해요. 자, 그 근거는 뭐냐? 2007년과 2021년 흡사하다. 지금 갭 메우기로 전국적으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즉 지금 서울, 강남이 너무 뛰다 보니까 서울이 뛰었고 수도권도 뛰었고 수도권 외곽이 뛰고 그 다음에 지방 방방곡곡이 다 뛴 거야. 그거는 갭 메우기. 이게 바로 끝물의 징조고 안 좋은 곳들이 뛴다는 것이 끝물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강남권은 지금 뭐 상승을 하고 있지만 미미한 데에 비해서 수도권은 급등했죠. 또 소외지역, 그동안에 올라가지도 않은 곳들이 지금 막 뛰고 있어요. 집값 폭등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대표적인 게 인천을 들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외곽지역 이런 곳이 뛴다는 것은요 끝물이란 뜻이에요. 못난 이들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분양도 감소하고 있어요. 워낙 거품이 심하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던 그 미분양이 마피했던 미분양이 지금은 다 감소 급감. 원래는 소형이 강세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1, 2인 가구가 많으니까. 근데 중대형이 더 뛰어요. 지금 여러분들 수도권 지방 보시면 중대형이 더 비싸.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거품이 심한 게 30평대예요. 20평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는 30평대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40평대 뭐 이런 거 10평대, 20평대로 내려갈수록 좀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종시나 대구라든가 서울 이런 데 보세요. 뭐 경기도도 30평대와 20평대 가격 차이가 확 벌어졌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뛴다. 풍선 효과,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전국 부동산에 거품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대세 하락의 강력한 징조인데, 자, 이거 근거 한번 보세요. 2007년 집값 추락했던 2007년 이제 7년이 꼭지였는데 8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본격적 하락은 10년부터 빠졌죠. 자, 2007년 판박이 대세 하락이 시작되나 여기 보시면 자, 외곽지역 상승률을 보자고. 자, 지금 2021년부터 보세요. 인천 연수, 영주, 남양주, 안산, 고양, 시흥, 의정부 그렇게 뭐 수도권에서 좋은 지역들은 아니죠. 물론 의왕시는 그나마 괜찮은 곳인데 어찌됐거나 이렇게 안 좋은 곳들이 이렇게 폭등을 한 거야. 끝물의 징조에 이렇게 많이 뛰었어. 근데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는 지금 이래요. 모양이. 자, 얼마나 닮았냐. 2007년 1분기 때. 자, 꼭지 찍을 때 모양하고 비슷해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너무 쌍둥이죠. 이렇게. 근데 의정부, 처인구, 시흥시,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오산시, 연수구, 상록구. 즉 서울에서는 외곽, 경기도도 소외지역. 이곳들이 이렇게 폭등한 데에 비해서 강남은 적어요. 여기하고 너무 닮았네요. 이게 바로 부동산 끝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로도 나옵니다. 자, 끝자락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강남구는 이렇게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률이 확 많이 떨어졌죠. 여기잖아요, 현재. 그런데 여기 의왕시 뛰는 거 보세요. 의왕시만 뛰었겠어요? 약간 이런 것들 다 뛰었지? 자, 경기도나 지방은 막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특히 비규제 지역, 뭐 지금 아산이네, 뭐 어디네, 그 양산이나 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집값. 비규제 지역들. 이렇게 안 좋은 곳들은 뛰고 좋은 곳들은 별로 못 가고 이게 바로 갭 메우기거든요. 자, 서울 아파트값 과거에 봤더니 이렇게 폭등했다가 쭉 내려왔는데 지금도 지금 이렇게 만큼 쭉 올라왔잖아요.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해요. 내가 잡을까 말까. 제가 무조건 못 잡기는 안 해요. 저가는 잡으라고 하잖아요. 자기 여건에 맞으면.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 네 가지 질문에 한번 충실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고. 시뮬레이션을 뽑아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아파트, 그 다음에 경기 평균, 광역시 평균 이렇게 따져봤을 때 서울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동그라미 친 게. 자, 2021년 4월달 현재 10억 원 4.5억짜리가 뛴 거야. 2013년에.
어마무시하게 뛰었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내년 3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어요. 왜? 지금 제목 오세훈과 정부 여당 부동산 완전히 망친다. 망치고 있잖아요. 집값 더 올라가라고. 그러니 뭐 떨어지겠습니까? 어찌됐거나 1년 더 뛴다 그러면 한 2억 더 뛰겠네. 12억. 그럼 뭐합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추락하는데 2025년을 바닥으로 쳤을 때 7억. 결국은 자기가 잡은 돈보다 최소 3억은 빠져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 평균 3억이 6억으로 뛰네. 더블 뛰었어요. 역시. 그런데 얘가 2021년까지 올라가면 7.5까지 뛸 수 있어요. 근데 뛴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금 1년 안에 팔면은 70%예요. 아세요? 2025년 하락장 4억까지 떨어져서 결국 산 가격보다 최소 2억까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2.5억짜리가 지금 4억으로 올라왔는데 얘가 만약 1년 뛰면 5억 뛰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분기되면 3억까지 추락. 결국 손해봤네요. 자, 보시면 네 가지를 판단하세요. 비과세 2년 동안에 2년이 언제냐? 지금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뭐 잔금 기준이니까 한 6월, 2023년 6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도 내가 입주를 한 다음에 자, 올라갈 수 있느냐를 따져야 돼요. 그러면 비과세로 팔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은 2년 동안 못 뛸 것 같아요. 1년은 좀 이렇게 어떻게 이거 또 1년도 뛴다는 것도 예측이지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2년 안 뛰면 이건 비과세가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9억이 넘어서 비과세라는 게 없어요. 이미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30~40% 세금이 나가. 2억 벌면 뭐해? 30~40% 실거주 해도 그냥 나가는데 9억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1년간 오를 경우, 1년 작은 기간 아닙니다. 이제 무주택이야. 자기가 실거주 무주택 돈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잠 못 자고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잠 못 자잖아요. 특히 집 한 사람들은 화딱지 나서 잠도 못 자요. 이런 사람들은 뭐 시세 차익이 생기고 안 생기고를 떠나서 매수도 고려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상승 후에 상승을 했어.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벌었네요. 2억이나 먹었네. 여기는 1.5억이나 먹고 1억이나 먹었네. 그런데 1년 동안 올라가다가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해. 그럼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올 6월 달부터 자, 양도세 1년 70%를 내야 돼요. 2년 이내는 60%를 내야 돼요. 세금 내고 볼일 못 봐요. 근데 이것만 냅니까? 취득세에 나가잖아요. 매수할 때. 복비 나가죠. 그리고 또 이자 나갈 수도 있죠. 이런 것저것 따지면 거의 뭐 80%에서 70% 세금 1억 뛰기도 어렵지만 뛴다고 하더라도 2~3천밖에 못 먹고 떨어지면 망하는 거고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락장과 다음 상승장에 팔고 갈아탈 수 있느냐. 자, 지금 잡아가지고 이만큼 올랐어. 근데 이제 언젠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쭉 내려가는데 이때 팔 일이냐 이게. 특히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뛰기 때문에 거래량이 별로 안 좋아요. 하락장에는. 아예 하락 때만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승할 때도 거래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좋은 것들은. 그러면 망하는 거죠. 기회비용을 놓치니까. 결국 이 네 가지를 보고 매수할 거냐 말 거냐를 저울질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 역대급 급감. 원래 이렇게 좋았어요. 보세요. 여기 4월까지 해서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 급감하는 것은 집값 폭락의 지름길인데 지금은 오히려 집값 잡아야 할 사람들이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얘가 고사를 지내고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올라가지. 이 정도 거래량이면 집값 폭락해야 돼요. 근데 폭락 안 하잖아요. 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안 내놓는 거야. 확 줄어든 매수세. 여기 보세요. 113까지 갔던 게 77.3까지 떨어졌으면 이거 완전 폭락 코스인데 이게 또 턴한 거야. 턴. 집값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띄울 생각만 하는 의원들 한번 보자고요.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김병우 9억에서 12억 초과.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합니까? 집값 빨리 지금 집값 전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뛰어서 그거 잡을 생각은 안 하고 9억에서 12억. 그런다고 이 사람들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자, 정청래 9억에서 12억. 뭡니까 이게? 이광재 1가구 1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는 상위 1%만 부과해야 그나마 조금 이해 가네요. 1%. 자, 노웅래 현행 LTV 40% 최소 60%까지 완화해요. 뭐야? 자꾸 대출 그 전에 줄였다가 이제 대출 늘려갖고 연끌하라 이 말 아니에요. 홍영표 1주택 9억에서 12억으로 올릴 수 있다. 자꾸 이런 거 올라가게 되면 집값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규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없앨 게 아니라 양도세, 중과세를 없애고요. 누진세 때리세요. 다주택자들. 송영길 90%까지 완화.
자, 종부세 9억이 12억으로 유력하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흑석동 한강 푸르지오 한 11억짜리 보면 357만 원이 322만 원으로 감소되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자 9억 5천짜리 이거 302만 원이 279만 원으로 감소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재산세도 자 상도 더샵 1차 8억 7천 이게가 218만 원이 120만 원으로 확 감소되고, 자 월드컵 파크 4단지 8억 2천 이게 224만 원이 142만 원으로 거의 100만 원 정도 감소. 상당히 효과를 보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급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이 무주택자들, 벼락거지된 무주택자들의 분노를, 왜 본인들이 집값 잡겠다고 4년 내내 지금 떠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뛴 게 아니라 세계 지금 1, 2위를 다툴 정도로 집값이 뛰었으면 그거에 대한 안건이 나와야 하는데 1도 안 나오고 있어. 자, 주택 구입 의향 크게 꺾였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 가르쳐 줄게요. 찌깍찌깍. 근데 효과는 갸우뚱. 이 말 일리 갑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는 강남 이쪽 용산 일대에 뭉쳐있죠. 그리고 근데 집값 봤더니 2020년 토지거래 허가제 당시하고 지금하고 약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봤더니 대치동 올랐어요. 삼성동도 올랐어요. 여기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입니다. 청담동도 올랐어요. 잠실동도 올랐어요. 왜 이렇게 오른 줄 아세요? 핀셋 얘들만 하니까. 얘들만. 그리고 철저하게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거주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걸 뭐 다음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외 사항을 서류 이렇게 주면은 철저하게 검사 안 하나 봐요. 참. 그러니까 올라가죠.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이 토지거래 허가제 압구정이라든가 뭐 여의도 해면 뭐 하겠어요. 또 이런 식으로 뛰지. 이걸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했으면 철저하게 감시해야죠. 철저하게. 그리고 만약 그걸 어기면 엄청나게 세금을 때려버리거나 징벌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뉴스 보세요. 대충대충 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지난해 주택 구입 비용 4억 원에 육박. 그나마 이것도 긍정적인 요인이야. 이게 지금 2019년이고 2022년인데 19년에 비해서 20년에 보면은 이게 저소득층, 이게 중위권 소득층까지도 작년보다 매입하겠다는 그 비율이 좀 40%대로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제일 돈이 많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만 작년에 비해서 더 매입하겠다가 55.7이고 나머지는 40%대라고. 그러면 저소득층 의지가 꺾였으면 집값 잡는 것도 쉬워요. 근데 계속 뛰고 있으니 불안하니까 잡는 거야, 이제. 같은 초고층도 15배 차이. 뭔 말이냐면 서울 아파트 잘 보세요. 1분위 상위 20%, 20단위로 해서 5분위까지 있는 거야. 상위 1분위 집값이 서울 21억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하위 20% 집값은 5억입니다. 5억. 경기도도 상위가 8억대고 하위는 1억대야. 진짜 차이 많이 나죠. 하위 20%, 상위 20%. 부산도 자 상위는 7억대예요. 부산도 엄청 비싸죠. 자 하위는 1억대입니다. 울산도 상위는 5억대고 하위는 1억도 안 돼. 자 이런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에 상위 하위 20% 부동산 여기 보시면 자 5분위 보자고요. 5분위 전국적으로 5분위 했더니 자 일단 상위 20%는 집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자 작년에 10억대였는데 지금 12억대로 올라왔어요. 상위 20% 부동산 값이 12억대입니다. 근데 4분위부터는 확 주네요. 여기 보시면 4억대가 5억대. 상위 20%만 엄청 부자죠. 나머지는 이제 5억대면 뭐 2분 뭐 중간은 가는 거예요. 3분위 2억대가 2억대 그대로 조금 올랐죠. 다들 조금씩 올랐습니다. 지금 집값이 뛰니까. 2분위 1분위는 집값이 형편없어요. 1억대나 1억 미만이야. 자산이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양극화. 여기 160, 400까지 지금 벌어진 거예요. 부자들을 위한 집권당이 되면 안 되죠. 서민들을 위해야죠. 자, 마통. 마이너스 통장이란 뜻이에요. 잔액 2배로 늘어났습니다. 누가 20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불로소득을 노리고 있어요. 누가 20대가 30대도 마찬가지.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어른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불로소득 안 한 놈만 병신 된다. 저렇게 집값 잡겠다고 해놓고 세계에서 최고로 뛰었다. 지금도 잡을 생각이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다.
자, 주식 투자 비율 보면 20대가 지금 이 작년에 29.9가 38.2, 지금 20대가 15.3%, 작년에 비해서 상승률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30대 10.5, 40대 8.2. 즉 젊을수록 주식 비중,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는 거예요. 투기를. 주식하고 여러분들, 주식은 패가망신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해요. 그동안에 1400까지 그 코로나로 떨어져 갖고 쭉 올라와서 이제 먹었지만, 이제는 2200원, 3200원절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 5000 간다, 6000 간다 그러는데 3500은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지금은 주식 투자를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돈 못 벌 가능성도 커요. 벌기는커녕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20대, 30대가 지금 너무 이렇게 불로소득에 땀 흘려 일할 생각 안 하고,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20대 신규 가입자가 85.8, 30대 82.2.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신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자, 2020년 한국의 보통 사람 지갑 사정 볼까요? 작년에 비해서 소득이 줄었어요. 486만 원, 478만 원. 지금 평균 소득이 486만 원 정도 돼요. 평균 소득이. 자, 가구당 소득, 소비액 이렇게 쭉 보시면, 자, 부동산 자산은 좀 늘었고 금융 자산은 줄었어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시점에서는 금융, 즉 주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적금을 들어가세요. 적금.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돈 가치 없다고 자 뭔가를 잡는 게 아니라 적금 들어서 때가 왔을 때 딱 잡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 안 붙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자 안 붙는다고 저금 안 하는 사람처럼 또라이가 없어요. 제가 너무 좀 심한 말을 썼네요. 죄송해요. 자, 오세훈과 정부 여당 부동산 완전히 망친다. 여기 지금 보면 아파트 잡으려고 막 쭉쭉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있죠. 얼마나 지금 슬픈 현실입니까? 집값을 잡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규제 완화나 오세훈 시장의 거래 허가제 핀셋 규제는 집값 거품만 키우는 최악의 대책으로 그들은 이미 집값 잡기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라도 그 누가 나서서 2021년 집값 거품을 막을까요? 감사합니다.